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한국에서 노인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노인의학 전문의입니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그 저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가락의 그 무감각, 팔을 깔고 자지도 않았는데 손이 저린 듯한 그 느낌, 이것은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멈춰버리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경계의 비명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멈추고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하나씩 눌러보세요. 압력이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마치 두꺼운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처럼 둔하고 멀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단 1초라도 망설이셨다면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에 사시는 73세 박 여사님이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18개월 동안 발의 저림을 무시하고 계셨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죠. 자기 나이에는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기 3주 전, 그분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이 어디에 닿는지 느낄 수 없어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었습니다. 수술 후 4개월 동안 걷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왜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지 않았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이 제 병원에서 매달 수십 번씩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매일 4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넘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중 85%가 넘어지기 몇 달 전부터 손발의 저림이나 무감각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경로의 퇴화이며 지금 당장 이 골든타임 안에 멈추지 않으면 손상은 영구적이 됩니다. 영구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독립성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셔츠 단추를 채워주고 음식을 잘라주고 화장실 사용을 도와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되지 않으려고 애써온 그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압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모든 환자분들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무력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해서 자녀들의 삶을 빼앗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료계는 계속해서 똑같은 쓸모없는 조언만 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라고 합니다. 비타민 B8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냥 당뇨병이거나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처방전만 들려서 진짜 해결책은 전혀 없이 집으로 보냅니다. 저는 5년 동안 왜 표준 치료법이 실패하는지 연구했습니다. 2,000명이 넘는 환자의 진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림을 치료하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혈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뇌와의 소통을 멈춘 휴면신경 경로에 있습니다. 신경은 도로와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찌꺼기로 채워집니다. 결국 신호가 더 이상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신경계는 이 경로들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90대라도 여러분의 몸은 이 휴면 상태의 연결들을 다시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수백 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방법은 하루에 5분이 걸립니다. 장비도 비싼 보충제도 약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경계가 손상된 경로를 재건하도록 강제하는 정확한 순서로 특정 동작과 지압점 활성화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프로토콜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오늘 느끼는 저림이 단 한 달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낙상이 될 것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즉시 여러분께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보세요.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에 하나씩 눌러보세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무감각이 있으십니까? 그 저린 감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셨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휠체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25년 넘게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이 독립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암 때문이 아닙니다. 심장마비 때문도 아닙니다. 훨씬 더 조용하고 잔인한 것 때문입니다. 저림. 여러분이 그냥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온 손발에 그 이상한 저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림은 여러분의 신경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함께 죽습니다. 지난 겨울 74세 여성분이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스스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딸들이 식사를 도와줘야 했는데 계속 젓가락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저림이 5년 전에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밤에 발가락이 조금 저린 것뿐이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며 매일 우십니다. 이것이 저림이 가져오는 악몽.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심한 저림 증상이 생긴 제 환자의 85%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따뜻한 양말을 신고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신경 경로는 매일매일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일단 신경 연결이 영구적으로 끊어지면 이 세상 어떤 약도 그것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 경로의 응급 상황입니다. 말초신경은 뇌에서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까지 이어지는 전기선과 같습니다. 이 전선들이 닳기 시작하면 신호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뇌는 손에게 명령을 소리치지만 손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뜨거운 물을 느끼지 못하고 화상을 입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국 전역의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재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성화시킬 때만 가능합니다.
그냥 기다리며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먹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하고 목표가 분명한 움직임을 통해 잠들어 있는 신경 경로를 물리적으로 다시 깨워야 합니다. 저는 성남에 사시는 68세 김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분은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저림 증상이 있었습니다. 계속 비틀거려서 걷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어디를 가든 팔을 잡아줘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그분에게 가르쳐 드린 후 6주 만에 발가락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공원에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핵심은 신경이 치유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류.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움직여서 얻는 그런 혈류가 아닙니다. 목표로 한압박과 이완이 필요합니다. 신경 말단을 깨우는 특정 활성화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가 그 연결을 재건하도록 강제하는 일관된 매일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5분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정확한 행동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저림, 발가락의 저림, 계속 무시하고 있는 그 따끔거림. 그것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기억 속에 새겨두십시오. 저림은 신경의 죽음입니다. 신경 경로가 하나씩 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 건물의 불이 하나씩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매주 이런 패턴을 봅니다. 환자가 손가락 저림을 호소하며 옵니다. 6개월 전에 시작되었다고, 어쩌면 1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을 비비고 따뜻한 장갑을 끼고 인삼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내 신경 경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을 때쯤이면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그 부위 신경 기능의 30에서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척추에서 손끝과 발끝까지 이어지는 말초신경, 이 신경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속적인 자극과 영양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도로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틈새로 자라납니다. 포장도로가 부서집니다. 결국 그 도로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신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섬세한 운동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밀한 움직임으로 그 경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신경 연결은 시들고 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 25년 동안 노인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부분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초신경이 죽기 시작하면 전체 신경계에 연쇄 효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손가락의 저림은 다음 달 셔츠 단추를 잠그는데 어려움이 됩니다. 그것은 6개월 후 컵과 접시를 떨어뜨리는 것이 됩니다. 2년 안에 저는 젓가락을 잡을 수 없고, 자기 이름을 쓸 수 없고, 재킷 지퍼를 올릴 수 없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73세였습니다. 계속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제게 오셨습니다. 손가락이 두껍고 둔하게 느껴졌고 솜으로 감싼 것 같았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를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더 운동하고 손을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실제 신경 전도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뇌에서 손끝까지
신호가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를 검사했을 때 저는 그분의 신경신호 속도가 건강한 기능에 비해 42%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42%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너 뇌는 명령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명령들은 늦게 도착하거나 왜곡되거나 아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뇌와 연결이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당장 바짝 긴장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지 테스트 점수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연결고리입니다. 말초신경이 악화되고 손과 발의 감각이 사라지면 뇌는 외부 세계로부터 점점 더 적은 감각 입력을 받습니다. 뇌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리 능력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감각 입력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인지 저하로 이어집니다. 손가락의 저림이 정신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발의 감각을 잃으면 다음은 균형입니다. 더 이상 땅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몸이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세한 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노인들이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둔해서가 아닙니다. 발이 감각을 잃어서 더 이상 발밑의 땅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11명의 노인이 낙상 관련 부상으로 사망합니다. 11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저림 증상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신경사멸의 악순환에 가두는 저림에 대한 가장 위험한 미신 하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영구적인 마비로부터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손발의 저림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혈류 문제라고요. 그들은 혈액 희석제를 처방하고 사지를 마사지하라고 말하며 가벼운 운동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저림 증상은 더 악화됩니다. 달마다 해마다 감각이 사라지면서 손끝에서 발로, 발가락에서 무릎으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20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78살 여성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손저림을 혈액순환 문제로 치료해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간의 혈액 희석제, 5년간의 마사지 치료, 5년간 의사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뜨거운 물과 찬물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3번이나 손을 대었는데 자신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경계를 검사했을 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분의 신경 경로는 중증 당뇨병 환자 수준으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혈당 수치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신경사멸이었고 그분의 몸 전체로 산불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림은 혈류 문제가 아닙니다. 수초 파괴의 문제입니다. 수초는 여러분 몸의 모든 신경섬유를 둘러싼 보호막입니다.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피복이 무너지면 뇌에서 손발로 가는 전기신호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말초에서 수초 파괴가 시작되면 전체 신경계 전반에 걸쳐 가속화됩니다. 오늘 손가락의 저림이 내년에는 손 떨림이 됩니다. 오늘 발가락의 저림이 18개월 후에는 엉덩이뼈를 부러뜨리는 낙상이 됩니다. 오늘 가끔 느끼는 가벼운 혼란이 3년 안에 기억을 앗아가는 치매가 됩니다. 저는 부산에서
저림을 호소하는 600명의 노인 환자들을 12년간 추적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2년 이상 저림을 무시한 환자의 82%가 심각한 균형 문제를 겪었습니다. 67%가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낙상을 최소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1%가 5년 안에 측정 가능한 인지 저하를 보였습니다. 손발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는 균형, 협응력, 그리고 뇌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경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시스템이 실패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제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저림을 사소한 증상으로 취급합니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요. 그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습니다. 더 이상 옷의 단추를 잠글 수 없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실금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을요. 자기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몇 시간 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들을요.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도 정확히 이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 신경재생이 아직 가능한 결정적인 시간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수초는 재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에 즉시 행동해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토콜은 약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에 대한 특정하고 목표화된 자극과 수초 조직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사용한 입증된 과학입니다. 이제 신경을 보호하고 저림을 영원히 멈추는 네 번째 핵심 요소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운동을 하고 더 잘 먹지만 이 한 가지 요인을 놓치고 6개월 후에 똑같은 저린 손, 똑같은 감각 없는 발을 가지고 다시 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네 번째 핵심은 제가 신경순환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경 경로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고 재생되는데 이 시간대를 놓치면 여러분의 노력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회복률을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빨리 호전된 환자들은 반드시 더 많은 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말초신경, 저리는 손발의 신경들은 두 개의 특정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이 2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신경성장인자라는 것을 정상 수준의 3배로 방출합니다. 이것이 신경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깊은 수면 직전, 몸이 세포회복 모드로 전환될 때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난 후 30분 안에 아침 식사 전에 말초로 가는 혈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운동으로가 아닙니다. 걷기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합니다. 먼저 활성화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양손을 들고 손가락에서 물을 털어내듯이 20초 동안 세차게 흔드세요. 그런 다음 발도 똑같이 해주되 발목을 원을 그리듯 돌리는데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립니다. 총 90초가 걸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경계에 이 경로들이 필요하며
유지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10분 안에 따뜻한 것을 드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같이 천을 부드럽게 올려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경재생에는 적정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때는 천이 떨어집니다. 만약 일어나자마자 찬 음식을 먹거나 찬물을 마시면 아침에 재생 시간대를 억제하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찬물 대신 따뜻한 물로 바꾼 것만으로 30일 만에 발가락 감각을 되찾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다릅니다.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켜야 합니다. 이때는 부드러운 지압 마사지를 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엄지와 검지 사이의 살을 세게 누르세요. 5초간 누르고 3초간 놓고 양손 각각 10번씩 반복합니다. 이 지점을 전통의학에서는 합곡혈이라 부르는데 온몸의 신경신호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 발로 이동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아치가 가장 깊은 곳을 누르세요. 5초간 세게 누르고 놓고 발마다 10번씩 반복합니다. 이런 저녁 지압점들은 잠자는 동안 이 특정 부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몸에 알려줍니다. 제게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서 오셨습니다. 혼자서 셔츠 단추도 잠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저려서 매일 아침 딸에게 옷 입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력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셨죠. 저는 그분에게 바로 이 시간 요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침 활성화, 저녁 지압. 처음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주 만에 단추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만에는 손주들을 위해 스웨터를 뜨고 계셨습니다. 운동 자체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해보셨던 것과 같은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신경운동을 생각날 때마다 하루 종일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을 존중하세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거스르지 말고 함께 가세요. 이것이 일시적 완화와 영구적 회복의 차이입니다. 이제 손발 저림에 대해 서울, 부산, 그리고 전국의 노인 공동체에 산불처럼 퍼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오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신경을 죽이고 있으며 한 달만 더 기다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발 저림이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라고 믿습니다. 더 많이 움직이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이 더 잘 흐르고 저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 때문에 제가 삼성의료원 진료실에서 손가락이 영구적으로 저린 환자들을, 혼자서 셔츠 단추도 못 잠그는 환자들을, 식사 때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경로 비상사태입니다. 신경은 뇌에서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전선과 같습니다. 이 경로들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저림을 조난신호로 보냅니다. 이것은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시합니다. 곧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비비고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무시할 때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섬유를 보호하는 수초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전선의 플라스틱 피복이 갈라지고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보호층이 손상되면 신경신호가 더 이상 제대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뇌에서 손으로 가는 메시지가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느려지다가 어느 날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정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 신경계에 연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저림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손바닥으로, 그 다음 손목으로, 그 다음 팔로. 저는 25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이런 패턴을 수백 번 봐왔습니다. 환자가 엄지손가락에 약간의 저림을 호소하며 제게 옵니다. 기록을 확인해보니 3년 전에 다른 의사에게 같은 증상을 말했었습니다.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약간의 저림이 세 손가락에 완전한 감각 상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지의 말초신경이 죽기 시작하면 중추신경계로 충격파를 보냅니다. 발이 더 이상 뇌에 지면 접촉에 대한 정확한 신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악화됩니다. 걸을 때 발을 질질 끌기 시작합니다. 난간을 붙잡게 됩니다.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한국에서 낙상은 70세 이상 노인의 부상 관련 사망 원인 1위입니다. 그리고 낙상의 가장 큰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저림입니다. 작년에 치료했던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제게 오셨습니다.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6개월간 회복해야 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양쪽 발이 거의 완전히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4년 넘게 저림을 느꼈지만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4년이나. 그녀의 신경이 4년 동안 도움을 요청하며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저림을 사소한 증상으로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에게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달이 아니고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저림은 혈액순환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짓말이고 저는 즉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이러한 오해가 매주 삶을 파괴하는 것을 봅니다. 환자들은 수년간 혈액순환 약을 복용하고 압박 양말을 신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에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림이 더 심해집니다. 따끔거림이 퍼집니다. 결국 그들은 셔츠 단추를 채우거나 발 아래 땅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림은 신경사멸입니다. 손끝이나 발가락을 느낄 수 없을 때 그 신경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 완전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골든타임입니다. 감각이 둔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아직 감각이 남아있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척추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말초신경은 생존하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신경을 근육처럼 생각해 보세요. 팔을 석 달 동안 깁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신경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밀한 작업에 손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낙상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걷지 않을 때, 섬세한 운동 조절이 필요한 활동을 피할 때, 신경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혈류 부족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 부족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이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79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4년 동안 혈액순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4년이나 담당 의사들은 계속 용량을 늘렸고 더 운동하라고 말했고 단지 나이 때문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손을 진찰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혈액순환은 실제로 정상이었습니다. 손목의 맥박이 강했습니다. 손가락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신경 반응을 검사했을 때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로가 휴면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치료법으로 그녀를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그녀는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천의 질감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요. 2달 만에 가족을 위해 완전한 식사를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 그녀는 평생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통 자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본적인 신경 생물학입니다.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신경계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무작위 손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볼을 쥐는 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꺼져가고 있는 정확한 신경 경로를 목표로 하는 특정 동작이 필요합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사람들이 저린 부위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손끝이 저리면 손끝을 마사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문제는 손가락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척추와 손가락 사이의 경로에 있습니다. 그 전체 고속도로를 근원에서부터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교통이 없는 도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잡초가 자랍니다. 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길을 치우고 그것이 다시 고속도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5분 치료법이 하는 일입니다.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강제로 깨워 다시 신호를 전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무섭게 할 것이 있습니다. 손의 저림은 시작일 뿐입니다. 같은 신경 경로가 균형, 조정 능력, 공간에서 신체 위치를 감지하는 능력을 제어합니다. 이 경로들이 완전히 차단되면 낙상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 낙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취해야 할 3가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치를 요약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5년 안에 독립을 유지할지 아니면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골든타임 치료법입니다. 첫 번째 조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기 전에도 정확히 5분 동안 신경각성 운동을 하세요. 왼손부터 시작하세요. 오른손 엄지로 왼손 손바닥 중앙을 10초 동안 단단히 누르세요. 표면 통증이 아닌 깊은 통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손끝으로 이동하여 시계 방향으로 3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누르고 돌리세요. 손을 바꾸세요.
이 간단한 동작은 말초신경을 통해 척수로 직접 긴급 신호를 보내 휴면 경로를 강제로 재활성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74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혼자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고 모두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침 루틴을 단 2주 동안 한 후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6주 후에는 다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3분이 아닙니다. 7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9분. 매일 아침마다입니다. 두 번째 조치. 하루 종일 화장실에 갈 때마다 서서 하는 균형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15초면 됩니다. 손을 씻은 후 오른발로만 서세요. 안전을 위해 세면대를 한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되 꽉 쥐지는 마세요. 10초를 세세요. 왼발로 바꾸세요. 10초를 세세요.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낙상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이 화장실 습관은 따로 운동 시간을 기억할 필요 없이 매일 여러 번 연습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계신 제 환자 중 한 분인 79세 이 씨는 저를 찾아오기 전 6개월 동안 3번 넘어지셨습니다. 이 화장실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균형 점수가 40% 향상되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인데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평생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감각 정확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필이 아닌 볼펜을, 끝이 둥근 볼펜을 가져오세요. 눈을 감으세요. 볼펜 끝으로 발, 종아리, 손, 팔뚝의 여러 부위를 건드리세요. 정확히 어디를 건드렸는지 느껴지나요? 아니면 감각이 흐릿하고 애매한가요? 감각이 불분명한 부위를 적어두세요. 이런 감각이 없는 부위가 주마다 커지고 있다면 위험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진료 예약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경 손상은 한 달만 더 미루면 이미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어떤 의사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림 증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경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악화될 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매일이 영구적인 손실의 하루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노인 환자들을 25년간 치료하면서 이런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80대 후반과 90대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한 분들입니다. 지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가족에게요. 아래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신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공개 선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가족 중 단 한 분이라도 심각한 낙상이나 독립성 상실로부터 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5분 손가락 운동을 아침에 하실 건가요? 저녁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신경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 주시고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독립성이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